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에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종종 삶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전에 조용히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징후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놓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쯤에는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징후, 즉 노화로 인해 쉽게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5가지 주요 징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처음에는 미묘할 때가 많지만 이를 이해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감정적 명확성과 실용적인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단계가 편안함과 존엄성, 평화로 가득 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러한 변화를 연민과 명료함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족 구성원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필요한 사랑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 5가지 징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인식하는 것 이상입니다. 남은 순간을 최대한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통찰력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길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0초의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첫 번째, 상당한 체중 감소. 누군가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가장 초기에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징후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조여야 하는 벨트, 이전보다 조금 느슨하게 늘어지는 옷, 천천히 찾아오는 식욕 부진 등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노화의 일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점진적인 체중 감소, 특히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어날 때 양성 징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신체는 더 이상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필수 신체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근육의 일부 손실로 이어지지만 이 과정이 가속화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신체가 음식을 적절하게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근육 유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육 소모로 이어지며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독립성과 힘의 핵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의 감소는 신체를 약화시켜 움직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기능할 수 없는 신체는 감염과 질병에 더욱 취약해지며 전체 시스템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식욕의 변화도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각은 둔해지고 음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식사는 영양보다는 의무에 더 중점을 둡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로 인해 식사를 건너뛰거나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관심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나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 비축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먹으라고 지시하는 뇌의 신호가 더 조용해지고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에 따른 에너지 부족, 힘 감소, 그리고 아무리 달래거나 격려해도 진정으로 멈출 수 없는 전반적인 건강에 점진적인 쇠퇴가 발생합니다. 그 밑에는 체중 감량에 기여하는 의학적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 신부전, 신장 질환과 같은 질병은 훨씬 나중에까지 뚜렷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와 같은 상태라도 식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중 감량 주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신체에만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고 혼란과 절망, 위축을 야기합니다. 신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먹도록 권유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식사에 단백질 쉐이크를 보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면 문제가 단지 다이어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더 깊은 변화, 즉 전환을 준비하는 신체입니다. 더 많은 양의 식사를 요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먹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고 수분 공급을 우선시하며 마음의 평화를 주는 따뜻함과 보살핌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편안함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노인의 체중이 크게 감소한 경우, 특히 식사량이 적거나 허약함을 느끼거나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멈춰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체입니다. 이 메시지를 공감과 연민으로 이해하면 앞으로의 어려운 여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남은 순간을 명확하게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펼쳐지고 있는 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참석하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극심한 피로와 허약함. 임종을 앞둔 올해 가장 가슴 아픈 징후 중 하나는 압도적이고 끊임없는 피로입니다. 이것은 숙면을 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피로가 아닙니다. 휴식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깊고 소모적인 피로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조금 지친 느낌이 아닙니다. 뼈 속 깊이 뿌리내린 듯한 피로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작업이라도 갑자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은 마라톤처럼 느껴집니다. 요리, 옷 입기, 심지어 대화 나누기 등 한때 제2의 천성처럼 느껴졌던 일상활동이 이제 그 사람의 핵심을 지치게 합니다. 이 극심한 피로는 단순히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기능이 느려지면 신체는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순환이 약해지고 근육이 예전처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말년의 사람들은 약해지고 불안정해지고 한때 즐겼던 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사둔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신체는 이제 자기 보존에 초점을 맞춥니다. 움직임의 연료를 공급하는 대신 중요한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쇠퇴하는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잠을 자야 하고 오랫동안 깨어 있을 수 없거나 하루 종일 여러 번 낮잠을 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마치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마지막 남은 에너지 비축량을 비축해야 한다고 신체가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피로로 인한 감정적 피해는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한때 자립에 자부심을 가졌던 노인들은 예전에 하던 일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심지어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중단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취미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가 더 이상 열정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수는 종종 고립으로 이어지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립은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에서 물러나고 지쳐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가족으로서 당신은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방에 남아있는 침묵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게으르다거나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말하고 있으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고 고요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어떠한 활동도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남은 하루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즉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보살핌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3. 인지 혼란 또는 위축 증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한때 매력적인 예리함을 가졌던 사람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보기 힘들고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진적인 풀림이다. 한때 가장 작은 세부사항부터 가장 소중한 추억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 얼굴, 심지어 어제 일어났던 사건까지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때 명확했던 생각이 이제는 끝없는 혼란의 미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순간의 망각의 순간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하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슬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과 지식으로 가득 찬 누군가가 자신을 정의했던 바로 그것들과 연결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화를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익숙한 장소에 있는 그들의 존재가 방향 감각 상실로 인해 가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때 손등처럼 알고 있던 장소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열성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물러나 더욱 조용해지고 더욱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감정과 연결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지 쇠퇴는 이를 경험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인 여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망각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면서 마음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명료한 순간에 길을 잃었다가 빠르게 혼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마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끄러져 들어가 그들과 우리를 무력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정서적 위축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 방을 밝힐 에너지를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한때 기쁨을 주었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물러나 자기 자신 속으로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뇌는 더 이상 참여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용함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보살핌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대화는 지치고 부담스러워지며 종종 지치고 동요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장소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혼란과 위축의 표면 아래에서 그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며 정신과 감정이 더 이상 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장 느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 좌절감, 슬픔에 잠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몸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친절과 인내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대화로 다시 돌아가도록 강요하거나 그들이 예전처럼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안심시켜주고 그들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이것이 최종 전환을 준비하는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비록 그들의 말은 희미해지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사랑은 말 없이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기억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인지적 명확성이 희미해져도 당신의 사랑은 지속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빈번한 감염과 느린 치유. 신체가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문제, 즉 젊은 시절에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에도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는 한때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었던 신체의 방어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에 걸린 적도 없고 경미한 감염에 걸린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는 기침, 열, 낫기를 거부하는 단순한 상처 등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성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싸울 능력이 없다는 눈부신 신호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이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실망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전처럼 낫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신체의 둔화 시스템, 즉 한때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면역 시스템이 더 이상 동일한 방어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폐렴이나 유로 감염과 같은 반복적인 감염이 더 흔해지고 며칠이면 낫던 상처가 이제는 몇 주 또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를 거부하는 상처나 타박상과 같은 단순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는 삶의 취약성을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신체의 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장 간단한 치료법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때 놀라운 효과를 보였던 항생제는 거의 무력해 보일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속적인 치료 주기에 놔두게 될 수 있습니다. 활력이 넘쳤던 몸이 작은 부상이라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쟁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몸이 천천히 굴복하고 있으며 더 이상 예전처럼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노인의 감염이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열이나 오한 같은 뚜렷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징후는 더 미묘합니다. 즉, 혼란의 증가, 식욕부진 또는 감염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조용한 피로감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너무 늦을 때까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 집착하고 기적을 바라며 더 많은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 기적은 치료가 아니라 위로에 있습니다. 초점은 치료에서 위안으로, 즉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도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감염과 싸우는 것보다 수분 공급, 휴식, 부드러운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끝없는 상실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은혜와 동정심, 인내를 보여줄 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지 의학적 개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 위로,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정함의 조용한 순간, 손의 부드러운 손길,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결국 그들의 여정을 정의하는 것은 상처나 감염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사랑과 보살핌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나 순환의 주요 변화. 신체가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장 가슴 아프고 틀림없는 징후 중 하나는 호흡 패턴과 순환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무언의 속삭임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온다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둔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호흡이 더 얕아지거나 느려지거나 심지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중단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호흡이 힘들거나 불규칙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고 얕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고 깊어서 불안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체인 스톡스 호흡, 체인 이스톡스 레스퍼레이션 이라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호흡 패턴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호흡 패턴은 깊고 빠른 호흡과 길고 조용한 호흡을 번갈아 가며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놀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삶의 다른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이러한 주기가 길어지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각각의 멈춤, 얕은 호흡의 감정적 무게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호흡 변화와 함께 순환도 약해지며 사지가 차갑고 멀게 됩니다. 손, 발, 심지어 코나 귀까지 만지면 생명의 온기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거나 거의 유령처럼 변하거나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에서 푸른 색조를 띨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기관으로의 혈액 흐름을 우선시하는 신체의 방식입니다. 이는 심장이 더 이상 예전처럼 펌프질을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가족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움직임이라도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조금만 바꾸거나 앉거나 말을 하면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때 편안하고 우아하게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숨을 헐떡거리거나 숨을 쉬기 위해 문장 중간에 멈추는 것을 발견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은 올라가야 할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념과 뒤섞인 좌절감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제지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간병인인 당신은 체중을 줄일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의 체액이 축적되어 모든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되는 기침 소리나 숨을 쉴 때마다 콸콸거리는 소리는 삶의 나약함을 끔찍하게 일깨워줍니다. 어린 나이에 감기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종종 노인의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신체가 공기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앉거나 베개를 받치고 안락의자에 누워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단순한 호흡 행위가 지치는 도전이 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깊은 무력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깊게 숨을 쉬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편안한지 확인하기 위해 몇 분마다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받아들여야 할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평화롭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옮겨야 합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는 등의 단순한 편안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 사랑, 그리고 당신의 수용입니다.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어느 정도 완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초점은 점점 교정보다는 편안함 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호흡의 변화, 손과 발의 차가움, 피부가 푸르스름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징후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조용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해 곁에 있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안심을 주고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최종 생각. 이 토론을 마치면서 급격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저하, 잦은 감염, 호흡 및 순환의 변화 등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노인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해에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주요 징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즉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에 띄면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징후를 무시하고 통과되길 바라기 쉽지만 결국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도록 격려하고, 더 많이 움직이도록 강요하고, 온 힘을 다해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의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남은 시간을 최대한 평화롭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최선의 보살핌을 제공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달이 사랑과 존엄성, 평화로 가득 차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금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소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헛되이 살지 않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찾아오는 징후와 변화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토론이 여러분에게 이해뿐 아니라 평안과 명료함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은 사랑, 고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면 마지막 순간의 위로와 존엄성, 사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식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의견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유튜브 채널 구독을 통해 지혜와 연민, 우아함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